저는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분할을 하고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경매 접목을 시켜서 특수 경매를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면 대한민국에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내 땅이고 내 부동산이라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다 어떤 땅이든지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법이 정해져 있고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질 수도 있고 용도 변경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땅에 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는데 그 못 짓는 것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든다면 사실은 엄청난 금전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게끔 되고 건물을 못 지게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부동산 하나를 처리하는 데서 많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누구의 편입니까? 법이 누구의 편이에요? 법이 누구의 편이에요? 국가 편이다.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편이다. 자, 이 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 누구 편입니까? 법을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편. 그렇죠. 다시 말하면 법을 알고 그 법에 의해서 주장을 했을 때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아는 사람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알고 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그 책을 제가 쓰는 것이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것이 이것이 보면 이게 특수 경매 시 알아야 되는 법규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수년 동안을 특수 경매를 낙찰을 받고 해결해 주는데 전부 다 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거든. 법을 이용해서 소송도 하고 분할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법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수 경매에 필요한 법률만 제가 따로 뽑아서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 강의를 들을 때 반드시 이 법규를 반드시 써먹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법규가 어떤 법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18페이지 보시겠지만 18페이지 보시면 민사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어떤 것이 경매로 지분을 넣게끔 돼서 제가 그 돈을 회수하려면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이 가게끔 됩니다. 자, 제1조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 실시자, 집행관이 실시한다. 집행법은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경매가 개시되려면은 설정이나 압류에 의해서 이것이 당신의 집을 경매로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송달이 돼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송달이 안 될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그래서 보면 송달 통지의 생략 이겁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누구든지 주민등록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주소로 송달을 했는데 그 송달을 받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있는 곳이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걸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사님이 주소 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민등록지 있는 곳에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될 때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즉시항고, 즉시항고. 15조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낙찰자가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경매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되는데 제가 지목이 전답 과손을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신청을 했더니 아까 말씀한 대로 농지증 안 해줍니다. 그럼 불허가 나고 저는 입찰보증금을 띱니다. 이럴 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즉시 항고를 해놓고 농지증을 해달라고 어떻게 한다?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 이것은 즉시 항고입니다. 그 밑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낙찰자가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허가가 났을 때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낙찰 받은 것이 그러니까 낙찰 당한 사람입니다. 당한 사람이 다시 일주일 동안에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을 상속으로 3명이나 4명이 어떤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같이 갖고 있었는데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경매로 집어넣는데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 지분권자가 왜 나한테다가 나도 이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데 왜 나한테 송달을 안 하고 이것을 경매를 그대로 진행시켰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송달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거 송달 안 됐으니까 이거 중단한다 그러고 다시 경매에 들어가고 하게끔 돼서 다시 말하면 경매 당한 쪽이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또 일주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제18페이지요.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61조 재산명지 신청입니다. 제가 철수한테 돈을 빌려줘서 철수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철수가 재산을 어디에 얼마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알 수 없을 때 판결문으로 내가 철수한테 돈을 받을 것이 판결문이 있을 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철수의 재산을 어떤다? 명시해달라고 법원에다 요구하면 법원에서 철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시하게끔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70조입니다. 채무불이행자의 명부 등재 신청. 이거는 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자기 그 재산 명시 신청하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채권을 돌려받을 길이 없죠. 돌려받을 길이 없을 때 이때 이 사람은 나한테다가 빚을 지고 갚지 않고 돈이 없다고 배째내는 사람이다 하고 어떤다? 신용불량자로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을 날취했을 때 이 법을 이용해서 카드 대금을 미납을 하게끔 되면은 그 신청하기도 하고 뭐 압류하기도 하죠 보면.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제84조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어떤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내가
돈을 회수하려고 할 때는 그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다가 나도 여기에 이해관계인이니까 여기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끔 되면 이것이 경매로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동산의 다른 사람이 채권 채무 관계로 경매로 집어넣으면 나가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나도 거기 이해관계일 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